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임정민입니다. 아시다시피 농업직불제는 아까 그 초청 강연이나 농특위 위원장님이나 또 이태호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거 논의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작년 여름 이후로 사실은 또 이게 이게 뭐라 그럴까 수면 아래로 들어갔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 학회장님으로부터 발표 요청을 받고 하여튼 아무거나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농업직불제와 관련된 게 좀 더 우리 학문적으로나 또 우리 학계에서도 좀 컨센서스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논밭을 통합하고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한다는 말만이지 실제로 구체적인 안들이 사실은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좀 미진한 논의가 어느 순간부터 사실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은 실제로 이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이 되려면 하여튼 이 직불제가 제대로 또 작동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하여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좀 많이 아시는 건데요. 왜 직불제가 필요한지 또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직불제의 특징과 문제점, 그다음에 농업직불제 개편의 기본 원칙과 방향, 요거는 이제 기존에 저희들이 많이 연구해 놓은 거고요. 근데 저는 정부와 좀 달리 이 가격 변동, 특히 가격 하락에 대한 직불제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그래서 요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논밭 통합하고 또 쌀을 변동 직불제를 없애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면서 최근에는 무슨 쌀 자동 시장 격리제인가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어디 국회 토론회 가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그 얘기는 제가 안 할 거지만 하여튼 가격 변동 하락 직불제, 그다음에 공익형 직불제, 크게 이 두 가지 직불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업직불제는 이런 미국이나 유럽 또 스위스와 같은 이런 주요 선진국의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특히 1995년 WTO가 출범한 이후에 되고 있고요. 큰 틀에서는 이제 농가소득 및 경영 위험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가격 하락 대응 직불, 또 농업보험, 농업재해 대책 이런 세 개의 틀을 갖고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쌀에 대해서 특히 가격 하락 대응이 직불이 있고요. 그다음에 FTA 피해 보전 직불제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하여튼 이 두 개가 대표적인 가격 하락 대응 직불이고요. 또 저희 정부도 또 최근에 우리가 농업보험을 좀 확충해 나가고 있죠. 그렇지만 농업재해 대책은 이렇게 기후변화 이게 심화되고 있는데도 이건 되게 약합니다. 저희가 이거는 오히려 소방방재청인가요? 거기에서 이런 재해가 발생하면 일종의 구호적인 성격으로 이루어지지 농업 정책적으로는 크게 대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게 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아까 세션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하여튼 농업농촌의 어떤 다원적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한 하여튼 공익형 직불제 확충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왜 필요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업 경영 위험 축소를 통해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거하고 이거는 주 목적은 하여튼 정책 수단은 가격 하락 대응 직불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산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농업.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공익형 직불제가 중요한 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97년도에 처음으로 경영위험 직불제라고요. 그래서 노인들이 이제 은퇴할 경우에 이런 직불제가 도입이 된 이후로 다양한 직불제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쌀에 주로 국한된 이런 것 때문에 농업 경영위험 흡수 기능이 취약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 다원적 기능 확산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가 굉장히 부족한. 그래서 앞으로 이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 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여튼 농업직불제 개편과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현황과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하여튼 현재 정책 목적에 따라 소득 및 경영 안정형, 공익형, 구조 개선 촉진형 이렇게 세 가지로 직불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쌀 소득 보전 직불하고 반농업 직불 또 FTA 피해 보전 직불이 이제 소득 및 경영 안정형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직불, 조건 분리, 경관 보전이 공익형 직불제 유형으로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영 이양 직불제와 FTA 폐업 지원제가 바로 구조 개선 촉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그 97년 이후로 직불제가 많이 도입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전체 농업 예산에서 직불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16.8%까지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 농업 직불 예산의 대부분이 쌀 소득 보전 직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농업 직불 예산의 쌀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으로 77.4%고요. 특히 이 직불제에 소요되는 재정 지출이 이 쌀 변동 직불, 그러니까 이게 목표 가격보다 떨어졌을 때, 그래서 연도별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까 이태호 교수님 어느 표에는 1조 4,900억까지 들어간 해가 있던데요. 하여튼 그래서 요게 이제 하여튼 변동 직불금의 규모에 크게 의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수 공익형 직불 비중은 4.2%에 불과합니다. 요게 이제 그 관련 표고요. 아마 제 발표 원고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특징과 문제점은 우선 현행 직불제는 쌀에 집중된 운영이라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항상 쌀이 구조적 생산 과잉을 유발하고 또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고 또 식량 자급률이 하락하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가소득 기여 효과도 미흡합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는 한 전체 농가소득에서 직불금이 기여하는 게 5%인데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사실 50%가 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소득 기여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이 과잉 농업 부분에 제공된다. 이런 오해와 불신, 잘못된 착각일수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아까 이태호 교수님 발표에도 있던데 대농에게 유리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헥타 이상의 논을 소유한 농가가 12%라고요. 하더라고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렇지만 이 2헥타 이상의 농가의 직불금 수혜 비중은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농들이 많이 가져가는 이런 형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수의 직불금이 있지만 통합적으로 연계돼서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임시 방편적으로 필요에 따라 또 홍보 및 전시성으로 아마 도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불제 수혜를 위한 구체적인 의무 이행 조건, 일명 우리가 이제 크로스 컴플라이언스라고 하죠. 그다음에 또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특히 공익형 프로그램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지역의 어떤 창의성과 차별성이 고려되지 않게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가의 이행 조건이 뭐 일부 있습니다. 있지만은 이것들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미흡하고요. 특히 2008년 쌀 직불제 부당 수령 사태 이후, 이때는 이제 조중동이나 이제 일반 언론들도 많이 한 이후에 이 농업 직불제에 대한 비농업계의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익형 직불제가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래서 전체 농업 예산에는 0.7%에 불과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개편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본 원칙은 하여튼 WTO 농업협정과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WTO 룰에 우리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약속 이행 차원에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농업의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 쌀 이외의 다른 품목들까지도 균형되게 하는 그런 시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산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이런 직불제가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불제 수혜를 받는 농가의 이행 조건도 강화하고 정책 효과를 제고하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법적 제도적 인프라가 정비가 돼야 됩니다. 특히 통계가 제대로 발달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미흡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농업 직불제 개편과 이런 확충과 관련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특히 이 공익형 직불제가 되려면 이 농업 농촌이 발휘하는 이 비시장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그래서 리뮤너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찾아보시면 이건 기여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물론 우리 농업계도 노력을 하고 농민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인식을 해줘야만, 또 이것들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줘야만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편 방향의 큰 틀은 제가 꼭지별로는 또 뒤에 말씀드리지만 가격 변동 직불제와 공익형 직불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두 축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 직불제는 주요 농작물의 가격 급락 위험을 완화시켜서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과 경영을, 그러니까 경영 위험을 줄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공익형 직불제는 말 그대로 농업과 농촌이 발휘하는 어떤 다원적 공익적 기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거로 디자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거와 관련된 두 축이 왜 필요하냐? 그래서 이 WTO나 FTA 등의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쪽에서 가격 및 수익 조건이 우리 농가가 어렵습니다. 농업으로 소득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의 어떤 경영 위험이나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는 하여튼 가격 하락 대응 직불제가 여기서 확장은 제가 뒤에 말씀드리지만 품목을 확장하자는 겁니다. 생산 비연계로 품목을 확장하자. 그다음에 이제 경제 발전과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이제 농업 농촌에 대한 어떤 공익적 기능 또 다원적 기능에 대한 수요가 우리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응하는 공익형 직불제가 확충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가격 변동 직불은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성 제고 또 공익형 직불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기여 이런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여튼 목적에 따라 가격 변동 대응 직불과 공익형 직불제로 하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다양한 직불제들을 하여튼 가급적 단순한 틀로 통합하되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이 선진국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가격 변동 대응 직불제는 하여튼 현행 쌀 변동 직불제와 정부가 이걸 이제 폐지하려고 하니까 그다음에 FTA 피해 보전 직불제가요 실제로 작동하기가 어렵고요. 실 농민들에게 큰 도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괜히 농업 쪽이 FTA 피해 보전 준다니까 다 보전하는데 실제 제가 이게 수입 기여도 검증 현재 위원장인데요. 하여튼 이 굉장히 농민들에게 도움도 안 되고 행정적으로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서 또 정책 대상 품목을 쌀 이외에 주요 농산물로 확대해서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하여튼 농과 밭의 고정 직불을 기본 지불로 하고 또 농가들이 환경 생태 경관 이런 보존과 유지를 위한 어떤 특정 목적형 프로그램으로 이건 유럽 연합이나 이런 걸 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도 이 컨저베이션 타이틀 2인가요? 그래서 농업법 개정에서도 최근에 이 공익형 관련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확충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자체와 커뮤니티 위주에서 스스로 본인들이 차별성 있게 제한 공모형으로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형으로 하여튼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꼭지별로 그럼 가격 변동 혹은 특히 이제 하락이라고 쓴 게 변동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하락할 때가 가장 급락할 때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때 개편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하여튼 농업의 가격 조건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1995년 WTO 이후에요. 특히 앞으로도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95년 이후에 농산물 수입은 금액 기준으로 2.3배 증가했고요. 소비자 물가는 91%, 농업 투입재 가격은 118%. 그렇지만 농산물 가격은 64%입니다. 다 상승을 했지만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농가 교육 조건이라 그래서 그 농가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특히 수익성을 나타내는 농업 소득이에요. 이 교육 조건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95년도에는 140.9 이게 100보다 클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 이하로 떨어진 적도 사실 있는데요. 이게 그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위에 그래프가 농가 교육 조건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유는 농가의 판매 가격 지수도 증가하지만 투입재 가격 지수가 훨씬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악화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특성상 가격 하락률보다 이것도 제 페이퍼에 있는데요. 하여튼 이 소득 감소율, 그러니까 가격 변동률과 소득 변동률의 관계를 보시면 하여튼 가격이 변동하는 것보다 소득 변동률이 큽니다. 지금 물론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제가 탄성치와 소득률을 가지고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하여튼 농산물 가격이 15% 하락하는 거로 제가 시나리오를 잡아보니까 농가 소득 감소율이 가장 낮은 게 23%고요. 가장 큰 게 토마토 같은 게 39%입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률보다 1.5배에서 2.6배까지 이 소득이 더 하락을 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생산 비연계형 가격 변동 직불이 농가의 경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가격 15% 하락 시 주요 품목별 소득 감소율을 제가 추정해 본 거고요. 그리고 이게 선진국은 뭐 없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 아직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PLC라 그래요. 옛날에 CCP라 그랬죠. 올해는 2018년 농업은 더 강화가 됐습니다. 뭐 에스컬레이션 조항이라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농가들에게 더 목표 가격이 높아질 수 있는 여지까지 줬고요. 유럽연합은 물론 2005년 이후로는 안 쓰고 있지만 이것도 과거 2005년까지 사실은 가격 지짐이 보상 직불을 썼습니다. 물론 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생산 비용계로 하는 게 많지만 하여튼 선진국들도 자기 자국의 어떤 경제 발전과 농업 여건에 따라 이런 가격 변동 직불제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농산물 시장 확대에 따른 농업의 가격 및 수익 조건 악화에 대응을 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의 품목을 확장하고 쌀유예로 생산 비용계로 하는 가격 변동 대응 직불제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 변동과 관련된 개편 방안과 정책 과제인데 우선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쌀 변동과 FTA 피해 보전을 가격 변동 대응 직불로 통합하고 정책 대상 품목을 주요 농산물로 확대하면 기대 효과는 여기 있습니다. 현재 쌀에 국한된 가격 변동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년 그러니까 쌀을 재배해야만 변동 직불이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어떤 특정 작물을 재배하는 거와 관계없이 기준 연도의 재배 면적, 그러니까 논이죠. 논 대체 작물, 지금 생산 조정제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결과들을 그러면 논에 누가 일반적으로 콩이든 뭐든 농가들이 주로 뭘 심는지를 보고 뭐 이런 품목으로 확대해서 한다면 실제로 논 면적이 다른 품목으로 할당이 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 기재부가 우려하는 것처럼 제가 이 주장을 사실 작년도에도 했거든요. 그래도 기재부 과장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거 쌀만큼은 돈 들면 안 되시는데. 그거는 경제학을 모르는 거죠. 논 면적이 할당돼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쌀을 안 심고 다른 걸 심으면 쌀 가격은 높이 유지가 되겠죠. 상대적으로요. 그래서 실제로 돈이 이렇게 많이 안 든다는 것도 또 시나리오에 기존 선행 연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게 과제가 되겠고요. 또 세 번째로는 쌀 변동 운영 방식을 균형해서 기준 가격과 당년 가격과 차액의 85%.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면적 지원 면적을 아예 85%로 하기 때문에 실제 그 동일한 효과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지금 쌀에 하는 것처럼 차액의 85%를 가격 변동 직불금으로 지급을 한다면 하여튼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 위험이 현저히 감소해서 농업 경영 안정에 기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제 공익형인데요. 요거는 이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합니다. 꼭 이게 뭐 우리 농업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소득 보존을 위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말 그대로 환경 생태 경관 이런 국민들에게 기여함으로써 실제 그 기여에 대한 장려금이나 보상금의 형태로 받을 필요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 유럽연합, 스위스, 특히 스위스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알려졌지만 아예 헌법에 이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뮤너라이제, 컴펜세이션이 아니라 실제 기여에 대한 보상의 형태로 공익형 직불제가 확충되고 강화되는 추세이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말만 무성했지 실제로는 예산도 작고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업 직불 예산의 4.2%, 전체 농업 예산의 0.7%에 불과하고 또 이 선진국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재정 지출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선순환이 이루어지죠. 실제 농업 농촌이 실제로 그런 기여한다는 것을 국민도 알고 다른 농업부 말고 다른 부처들도 이해를 해주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컨저베이션 관련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확충이 되고 있고 유럽연합은 뭐 특히 더하고 스위스는 뭐 더 이런 것들이 발달된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것도 아까 이 표는 이제 농경연이 진짜 잘 만든 도시민에 대한 물론 뭐 연도별로 이게 컨시스턴트가 좀 낮아서 문제인데 하여튼 이 국민들에게 이런 농업 농촌에 기대하는 걸 보면은 하여튼 2018년 기준으로 이 식량 공급,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능이 계속 중요하죠. 요건 한 40%. 그다음에 그 이외에 농업 농촌에 기대하는 다원적 기능이 한 60%의 기대치를 보이고 있고요. 미래에는 더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기대하는 거는 식량 공급이 한 27%, 다원적 기능이 73%. 그래서 현재보다도 환경 보전, 경관 보전, 여가 공간의 활용, 문화유산 보전 이런 요구들이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그 설문표에서 흥미로운 게 이러한 농업이 발휘하는 다원적 기능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들은 굉장히 높게 또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도시민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면 아직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우리가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게 그림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하여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익형 직불제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입으로 대체될 수 없는 도시민들의 어떤 자연, 생명, 문화공간 욕구 충족을 통해서 국민의 농업으로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향상, 확산시켜서 비시장적 공익가치를 충분히 또 발휘해 줌으로써 실제로 국민들이 농업농촌에 기꺼이 세금을 내주고 재정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공익형 직불 체제를 기본 직불과 목적 특정형 가산지불 이런 두 개의 축으로 정비하고 향후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다양한 공익형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다원적 기능, 공익적 기능, 다원적 가치 이런 게 혼돈돼서 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부 안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안이라고 해서 그 개정 당시에도 공익적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헌법학자들이 저한테 전화도 하더라고요. 다원적 기능이 뭡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공익적 기능은 좀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 용어 통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수용성이 높은 공익적 기능, 공익적 가치로 좀 용어 표현이 좀 우리도 통일돼서 쓸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공감하는 게 국가별로 다릅니다. 이 다원적 기능에 대한 기대치가 국가들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우선 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우선적으로 원하는 거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설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러한 공익적 기능 구현을 위한 실천적인 방법과 목표 수준,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맞는 또 우리 농민이 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물론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면 실제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 지표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뭐 무슨 직불제하면 소득이 얼마 이런 건데요. 예, 지금 시간이 많이 갔나 봅니다. 예를 들면 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편은 뭐 당연한 거고요. 공익형 직불하면 당연히 토양의 오염이나 이런 거를 감소시키는, 왜냐하면 비료나 농약을 덜 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스위스 같은 경우 온실가스 배출 뭐 이런 것들이 국민의 성과 지표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필하기가 좋죠. 우리도 이런 걸 개발하고 또 이런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행 조건의 경우에도 실제로 그거에 맞는 정당한 지불 단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야말로 아까 이태호 교수님 그림에서 한 게 아마 그런 아이디어 같으신데요. 왜냐하면 요구 수준은 높은데 지불 단가가 작거나, 왜냐하면 이 기여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엄밀히 산정해서 정책 효과를 제고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농가와 지역 공동체 의무 이행 및 성과 점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돼야 됩니다. 특히 공익형이 되려면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특성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래서 제가 여기 주장하고 싶은 거는 유럽연합과 같이 어떤 공모형, 제한하는 본인들이 지자체 농민들과 또 지역민들과 함께 자기들이 설계해서 공모에 응하는, 뭐 실제 이런 거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의 형태로 저희가 좀 더 선진형의 공익형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이루어지려면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돼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되면 바로 농업농촌이 서비스 및 공공재 산업화가 돼서 농가들에게도 사실 소득 창출의 기회가 줄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농업농촌의 가치 극대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농업농촌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적으로는 국내 소비자가 신뢰하며 믿고 찾는 농식품을 생산하는 친환경 생명산업. 국민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면 좋겠고요. 농촌이라는 공간은 환경과 경관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존된 국민들의 휴양 및 체험의 공간. 또 우리 농민들은 소비자와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필요한 소득을 얻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경제 주체.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 직불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